처음에는 네이버나 네. 쿠팡이나 네. 구매대행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분들은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에. 아, 네. 그래서 초보분들이 내가 네이버가 좋은지 네. 아니면 구매대행이 좋은지 사입이 맞는지는 모르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접근하실 때는 유튜브를 보시면서 다양한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보신 다음에 그럼에도 나는 이 판매 방식이 궁금해, 이 마켓에서 해보고 싶어 라고 접근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녕하세요. 다크맨입니다. 오늘은 이전부터 중국 구매 대행을 진행해 오셨고 현재 제조 판매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운영 중이신 대표님을 모셔왔습니다. 우리 셀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중국 구매 대행과 이제 사입을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제작하여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대표님을 이제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제작하여 판매 진행까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표님, 네. 저희 다크맨 채널에 오셨으니까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유튜브 홍보까지 네, 그럴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잡하는 금정이라고 하고요. 아직 채널 영상이 많지는 않은데 저의 앞으로 고군분투하는 투잡 여정과 사업 일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전에 다크맨님 채널에 나와서 네네.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주변에 온라인 셀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걸 5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다들 강의를 뭐 들어야 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2년차, 3년차에는 들은 강의가 많으니까 네네네. 이 사람 거 좋고 저 사람 거 이거는 별로고 다른 게 너한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다가 결국 돈 버는 아이템은 강의로 들었던 것들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이거를 만들면서 셀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굳이 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강의를 네네. 주고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네. 나의 흥미와 재능을 찾아서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제 지인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었고 구독자분들한테도 말해주고 싶어서 네. 오늘 한번 나오게 되었어요. 저랑 대표님이 나와서 온라인 활동 중이신 셀러분들한테도 이제 할 말이 있으셔서 이제 나오시긴 하고 그다음에 저랑도 또 인연이 깊지 않았나요? 원래는 제가 여기 채널에 여름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네이버에 이제 1일 1등록 하면서 네. 그런 사입할 아이템을 찾느라고 네. 그걸로 제가 빅파워를 찍으면 나오기로 했었는데 계속 빅파워가 안 달려서 고민을 좀 하다가 우연히 그 시기에 제가 굿즈 제작하는 거를 알게 되어서 그걸로 제 샵을 다시 차리게 되었고 그걸로 지난달에 파워를 달아서 네. 그런 거를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겨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앞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대표님께서 현재 어떤 사업을 좀 진행하고 계시는지. 사실 사업이라 하기에 거창할 정도로 네네. 되게 소소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집에서 혼자 기계를 사서 커스텀 주문을 받은 굿즈를 제작을 하고 있고 그거를 B2C로 고객들한테 네. 소소하게 소액으로 팔다가 리뷰를 지금 500개 정도가 쌓였는데 네. 후기가 5점 만점이거든요. 5점 만점이요? 4점들이 한두 개 있긴 있는데 네네네. 500개 후기가 다 5점이고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SNS에 후기를 올려주면서 조금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B2B로 대량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처음엔 B2C를 이제 고객 배송하고 진행했다가 이제 B2B까지 대량 주문으로요? 네네. 근데 이게 사업이 바로 제작 들어간 게 아니라 구매 대행이랑 하나씩 거쳐서 네. 진행을 하셨던 거죠? 네네. 초반 5년 전에 처음 할 때는 국내 네. 위탁으로 네. 아이템 하나만 팔아서 그때 가전제품을 팔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그래서 30% 마진을 남기고 위탁치고는 굉장히 높은 마진율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제품 하나로 네. 이제 그때는 맘카페를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좀 하면서 판매를 했었고 그리고 그 아이템이 공급 중단되면서 사입을 정말 겁없이 시도를 했었고 그때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코로나를 겨냥한 제품이라서 네. 하나로 많이 재미를 봤었고 그거를 접고 다시 중국 구매 대행을 그때 하게 되었는데 네. 보통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순서를 역행했었거든요, 저는. 역행이라면은 그러니까 보통 구매 대행을 먼저 하고서 네.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고 그걸 네. 사입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입을 하고 나니까 나한테 맞는 제품들을 구매 대행을 하면 더 많이 다양하게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사입을 그만두고 다시 중국 구매 대행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대표님 역행으로 진행을 하셨었구나. 네. 좀 처음에 사입을 진행하실 때 재고 부담이 좀 있으셨겠네. 네, 그래서 일부러 작은 제품을 취급했었는데 네. 저는
성향이 이제 구매 대행도 다 해보고 나니까 네. 느껴보는 게 제품 하나를 공들여서 파는 게 제 스타일에 맞더라고요. 제가 멀티가 안 되는 걸 느껴서 제품 하나에 온 신경을 쏟고 관리하고 이제 마케팅을 겸하는 게 저한테 맞겠다 싶어서. 근데 구매 대행도 그런 제품을 찾을 유랑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저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데, 근데 직장도 다니셨잖아요. 네네. 다니셨다가 왜 갑자기 온라인 사업으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때는 회사에서 야근도 열심히 하고 몸담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보려면 어쨌든 직장인이 아니라 내가 창업을 해야 네네. 큰 돈도 만질 수 있겠구나. 단순히 그때는 돈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퇴사를 한 건데, 지금 이렇게 1년, 2년 지나고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네네. 지금은 단순히 물건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팔고 어떤 활동을 해야 내가 더 성장하고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이템들을 모두 바꿨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온라인 판매 제작까지 하고 계시니까 네. 전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겠네요. 저는. 그러시구나. 근데 온라인 제조 판매하는데도 제작 상품은 꼭 굿즈만 아니라 다른 상품 많거든요? 네. 근데 왜 굿즈로 이제 제작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네. 주변에 네.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네네.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 굿즈라는 세계는 내가 애정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돈을 요즘 아끼지 않는구나. 그게 남녀노소 누구나 그렇다는 거를 네. 뭐 가수 임영웅이나 BTS는 너무 세계적인 저거. 인물이고, 그런 내가 좋아하는 최애 인물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를 딱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네. 우연히 대학내일에서 발행하는 MZ세대들 마케터들이 보는 그 뉴스레터가 있어요. 근데 그 뉴스레터에서 굿즈가 요즘 인기가 있고 트렌디한 마케터들은 이런 걸 활용해서 영업들을 해보아라 라는 뉴스레터를 보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를 판매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SNS나 그 세계에서는 이 제품을 찾고 있는데 제품 재료 준비부터 만들어주는 그 과정까지 서비스를 해주는 판매처가 없어서 기계를 이제 개인이 살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국내에서 공장도 찾아다니고 발품 팔다가 이건 내가 서비스 상품으로 팔아봐야겠다 해서 네이버에 상품 등록을 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굿즈 이름 키워드가 1,500대였거든요, 그때는. 1,500대요? 네, 처음 등록할 때는 1,500대였는데 판매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상품 등록하고 두 달 되니까 네네. 상품 키워드가 3,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작은 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 키워드 검색수를 보고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점점 3,000에서 그치고 또 다시 키워드가 낮아지길래 이거는 내가 트렌드를 좀 더 넓혀봐야겠다 싶어서 네. 이걸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이 애용하는 SNS 채널을 들어가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하고 후기, 포토 후기 같은 것도 다 받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SNS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B2B로도 계약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맨 처음 시작이 기사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트렌드를 네. 딱 잡고 공장까지 또 네. 뛰어다니면서 쿠킹까지 리뷰도 준비도 하셨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 제가 뉴스 기사에서 소싱하는 거는 네네. 중국 구매대행에서 넘버원 카페 운영하시는 닥터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닥터님이요? 닥터님이 이 강의 내용이긴 한데 네네. 소싱을 잘하시잖아요, 트렌디하게. 그쵸. 그러니까 한 템포 더 빠르게 소싱을 시작하시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게 그래서 제가 마케팅이나 MZ세대 관련한 뉴스들은 되게 꼬박꼬박 챙겨보거든요. 소싱을 그때 중국 구매대행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네. 여기에 접목을 하게 된 거였어요. 넘버원 카페 이제 배워서 그 트렌드를 이제 기사를 참고를 하고 네. 그 소싱법도 솔직히 중국 구매대행에서 배우신 거죠. 그쵸. 키워드 검색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야를 크게 확장해서 소싱해오는 방법들을 구매대행에서 배우고 굿즈 제작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대단하시다. 자, 그러면은 굿즈 제작을 하는데 네. 이제 비용이 발생할 텐데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초반에 아무래도 그 네. 기계 구입이라든지 제가 처음 다뤄보는 기계이다 보니까 재료도 많이 버리고 그랬거든요.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계비는 다 감가상각이 되었고, 네. 거래를 하면서 제가 노하우가 생긴 게 사실 중국에서 제가 그대로 구매 대행을 해봤으니까 재료들을 중국에서 사올 줄 알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동대문에 가서 내가 이만큼 수량을 살 건데 저희한테 싸게 공급해 주시면 사장님하고만 거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동대문 가서 딜을 하면 중국 단가랑 비슷하게 가격도 맞춰지고 검수를 해서 주시니까 품질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중국에서 들여오면 통관도 신경 써야 하고
뭐 사업자 그런 세금도 내야 하고 골치가 아프잖아요. 네. 단가를 조금 포기하고 동대문에서 한국 사람들이 검수해주는 깨끗한 제품으로 받아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좀 더 단가를 낮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재료비랑 기계비는 많이 줄이고 있어요. 초기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가면 네, 갈수록 네. 비용이 좀 적어지고 있다는 네네네. 뜻이네요. 자, 그러면은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매출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 상품 판매한 5월, 6월 달에는 400만 원, 500만 원씩 매출이 생겼는데 근데 금방 그렇게 높게 바로 잡히네요? 근데 제가 구매 대행을 생각한 키워드 수 대비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게 아, 트렌드에 따라. 네, 개당 가격이 5,000원도 안 하거든요. 네네. 되게 저렴하기도 했고 이 매출이 성이 안 차긴 했어요. 왜냐면 국내 이탁을 할 때도 사입을 할 때도 구매 대행 할 때도 네. 매출은 그래도 몇 천씩은 했는데 네네네. 지금 제조로 400만 원, 500만 원 하니까 현타가 많이 왔었거든요. 아. 어쨌든 내가 처음 시도해보는 분야이고 앞으로 유행이 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10월, 11월부터 네. B2B 거래가 들어오면서 12월이죠. 지금 최종 기준. 이번 달에는 이제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네, 3천만 원 거래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했던 온라인 셀링 모델 중에 마진율이 제일 높은 똑같은 국내 이탁 3천, 아. 사입 3천, 구매대행 3천보다 이 3천이 훨씬 마진율도 높고 네. 재미있게 요즘 온라인 셀링을 하지 않았나. 구매 대행도 사실 해외 위탁 개념이잖아요. 네, 맞아요. 남의 상품 가져서 영업사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네. 진행했는데 제조 같은 경우는 뭔가 만들어가지고 직접 상품 등록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로야말로 진짜 온라인 쇼핑몰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나? 제가 어떤 걸 팔아야 돈이 벌리지? 지금 당장 뭘 팔아야 되지? 하니까 장사 같았는데 네네. 지금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끌어들여서 콜라보 할 수 있고 전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네. 돈보다는 그 이후를 더 보게 되니까 아. 이런 게 사업 느낌인가 싶긴 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업자이면 다 사장님이고 사업하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 생각이 없이 네. 그냥 몸부터 움직이는 게 두려움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국내 위탁을 할 때에도 네. 저는 도매국이라는 사이트가 그렇게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국내 위탁을 하고 3개월 뒤에 알았는데 네. 저는 그냥 공장 가서 소싱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아. 항상 발품 팔아서 현장을 갔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네. 항상 동대문도 부자재 조그만 거 사러 갈 때도 동대문에 찾아가서 사장님 네. 얼굴 보고 내가 이거를 1만 개 주문할 테니까 싸게 해주시면 안 되냐. 중국에서는 얼마 하던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자꾸 대면하고 만나려고 하는 게 그냥 온라인 셀링의 구매 대행 그런 방식보다는 이제 뭐 제조나 사입을 했을 때 저의 스타일에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웬만하면 여기 보시는 셀러분들이 다 온라인 안에서만 판매 거래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대표님은 조금 반대로 직접 공장을 찾아거나 구매 쪽에서 이제 사장님을 만나서 거래를 하거나 네. 실제적으로 진행하셨구나. 국내 제조도 그렇고 물론 네. 도매 플랫폼에 중국에서 사온 제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자기가 이런 설비 갖추고 제품을 만드시는 사장님들은 자기 네네. 제품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셀러가 찾아와서 이 제품 너무 이런 게 마음에 들고 내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팔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잘해주세요. 공급가를 다른 일반 공급가보다 더 여지를 주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네. 또 친절하게 잘 주시는군요. 네. 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혼자서 하시진 않을 것 같고 직원이나 알바를 채용을 해서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은 수량도 많아서 제가 혼자 못하고 네네. 제가 지금 투잡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알바분들 당근으로 공고해서 저희 집 앞에 계신 저희 주부님께 저는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아, 선생님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신 게 문화센터에서 공예 같은 거 강사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맨날 쌤들이랑 같이 네. 일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이랑. 아, 그 두 분은 뭐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파트타임. 알바 채용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이만큼 도달했었으니까 직원 알바를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바로바로 썼어요? 그 초반에 사실 네. 돈이 많이 없긴 했는데 왜냐면 제가 만드는 거에 자꾸 몰두하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돈을 다 모으고 허리띠 졸라매서 일단 구인부터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저는 고객들한테 네. 주문 들어오면 네. 다음날 바로 만들어서 바로 배송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었어가지고 네네. 돈이 좀 들어도 네. 선생님들 불러서 같이 만들어서 빨리 배송 보내고 그러면 저희 스토어에 배송 점수나 그런 후기들이 좋게 달리잖아요. 네. 그런 관리를 하려고 초반에 좀 출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제조 판매를 진행하시게 되면 판매 플랫폼 판매가 중요하죠. 근데 사입부터 그 제조 판매도 그렇고 이 물길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조 판매를 진행하시는데 혹시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도 같이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판매 상품을 위한 채널은 당연히 있고, 왜냐면 제가 마침 최근에 읽은 박정부 대표님이 쓴 그 1000원을 경영하라 유명한 책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대표님이 상품은 오프라인이긴 하지만 네. 상품은 지별하는 게 아니고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를 다이소 대표님이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네네. 제가 만약에 상품을 등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그냥 진열 상태인 거지. 내가 이거를 표현하려면 SNS에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벤트도 열고 사람들한테 팔로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맞다고 봐서 네, 그렇게 홍보를 했었어요. 그럼 계속 꾸준하게 홍보는 진행 중이시겠네요. 이거를 구매하는 분들이 네. 되게 굉장히 어린 MZ세대 때 후반부터 20대까지 그렇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 네. 친구들이 트위터를 되게 많이 해요. 저희 때는 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은 트위터를 좋아해가지고 트위터에 이 친구들이 쓰는 MZ세대 용어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이돌에 대한 문구나 제품을 저희가 커스텀해서 계속 올리거든요. 한 달에 한 10번씩 그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무료로 받으려고 팔로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제품이 특이하고 신기하니까 보는 것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트렌드 키워드를 또 알아야겠네요. 네. 대체적으로 굿즈 상품이 연령이 10대, 20대 쪽이 더 많은 건가요? 네, 그쪽이 제일 많고 네. 되게 재밌는 게 네. 그런 트로트 가수들 임영웅이나 네. 김어중 그런 가수들 좋아하는 어머님 팬도 되게 많고 아, 비율은 가장 네. 10대, 20대가 많긴 해요. 그 고객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대표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투잡하는 금정이 이름처럼 투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잡까지 아침에는 우선 주문 들어온 것들 네. 다시 한번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고 이제 저희가 택배 마감이 오후 3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네. 한두 시까지는 굿즈 제작을 해서 배송을 보내고 네. 이제 제가 용산으로 출근해서 자동차 관련된 기술 배우느라고 오후를 보내고 밤 9시에 도착해서 다시 고객들하고 굿즈 제작 주문서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루 루틴이 짜여져 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굿즈 상품 이 분야도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왜 자동차 기술까지 또 배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사실 엄청 확 유행이 돼서 네. 판매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계속 경쟁자가 들어올 거고 유행도 언젠가는 치들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놓는 게 맞는데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거를 대비해봐야겠다 싶기도 했고 그러니까 온라인 셀링을 하면서 찾지 못했던 저의 그런 재능을 굿즈를 만들면서 찾은 것 같은데 손으로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이 손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네. 돈 많이 버는 게 뭐지? 하다가 가위로 자르고 칼로 찍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게 자동차 랩핑이어가지고 자동차 랩핑. 그래서 자동차 랩핑을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와, 그럼 하루가 제작하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네, 있네요? 맞아요. 그러시구나.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뭐 소싱 따로, 키워드 수집 뭐 이런 거 따로따로 할 수가 있는데 제작 같은 경우는 따로 분류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런 굿즈 제작 자체는 공정이라든지 프로세스를 최대한 불필요한 건 줄이고 저희 부업생들끼리도 운영하실 수 있게끔 많이 짜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시행착오를 겪어서.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주문이랑 디자인 확인만 이메일로 하고 이제 제작 자체는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자동차 랩핑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자의 영역이라서 제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네. 실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의 비중을 네. 자동차 랩핑 쪽에 지금 많이 두려고 하고 있고 네. 지금 생각으로는 자동차 랩핑을 기술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 기술하고 병행해서 나중에 이런 관련 용품을 국내 뭐 브랜드를 수입한다든지 네. 아니면 도매로 팔아보고 싶어서 온라인 영역까지 조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가지고 이 범위가 너무 벗어나거든요. 맞아요. 한참 앞으로 나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여기 보시는 분들도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항상 되게 말로만 거창하지 당장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미미한 것부터 하는 거여가지고 저도 이런 의지가 조금 흔들리고 할까봐 네. 유튜브를 하려는 게 이런 과정들을 같이 보여드리고 네. 응원도 받고 그러니까요. 저도 반대로 제 나이가 좀 많이 있거든요. 30대 중후반 여자들도 기술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온라인 셀링을 무조건 남의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나의 서비스랑 나의 재능을 팔 수 있는 거라는 거를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렇죠. 네. 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시는 그 된 과정들, 뭐 브이로그가 보여주면은, 예, 여기 셀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랩핑을 포기 안 하고 할 것 같아서. 그렇죠. 저도 그래서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만큼 사업에 오신 지가 한 3년 정도 되셨을까요? 온라인 셀링은 네.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년 1월부터 했어요. 아, 걸고 그러면은 5년 동안 이제 사업을 쭉 진행해 오시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점과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좀 버텨서 성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셀링 5년 하면서 가장 남하고 비교되고 네.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던 중국 구매 대행 시기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중국 구매대행. 네. 그때 유튜브만 키면 저보다 경력 짧은 분들이 단기간에 갑자기 막 몇천을 찍었다고 하시고 뭐 저랑 같이 알고 있던 대표님들이신데 교육 사업을 해서 얼마를 이렇게 벌고 있다라는 걸 볼 때마다 저도 강의 제안을 많이 받고 네.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매출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져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괜히 혼자 스트레스 받고 그 세계에 저를 밀어넣어서 괜히 경쟁하는 그런 구도에 놓았는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은 그거에 특화되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맞는 거고 재능을 찾으신 건데 네. 저한테 맞고 내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셀링을 하면 되는 거구나를 느끼니까 네. 그때부터는 힘든 게 조금 가라앉고 네. 할만하더라고요. 제가 보이는 그 세계가 네. 온라인 셀링에서는 당연히 구매 대행으로 누구나 5천, 8천, 1억 찍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책도 많이 읽고 영상도 하고 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네. 이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없구나. 아. 그러니까 나는 제품 하나를 공들여서 네네. 홍보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5점 만점 후기를 받는 거를 네. 되게 보람으로 느끼면서 사는 사람인데 아. 그러면 그런 10만 가지 제품을 올리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걸 다 지우니까 그 이동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죽기 살기로 잘 가꿔보고 키워보자. 그렇게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고 나니까 올인을 하게 돼서 이거 하나가 좀 운동력이 된 것 같고 그 점에 절실함이구나. 네, 절실함의 힘이 되었던 게 네. 고객들의 만점 후기가 원동력이 되었어요. 무조건 네. 네, 고객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저렴하게 제품을 네. 판매를 했었고 네. 서비스를 항상 더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들을 더 주니까 후기가 그렇게 달리면서 궁금했던 사람들도 검색해보고서는 후기 보고 혹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맞는 스타일인 거고 정말 많이 힘든 때도 있었는데 네. 내가 이걸 구매 대행을 했었다면 몇 천은 금방 버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또 마진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마진을 보면 또 그렇게 만족스러운 마진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왕 해보는 거 이 귀여운 MZ세대 이 귀요미 고객들 한번 만족시켜보자 그런 네. 생각으로 6개월째 판매하다 보니까 네네. 최근에는 이렇게 B2B도 오게 되고 고객 후기가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아,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도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진행하신 지 5년 차 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막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뛰어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네이버나 네. 쿠팡이나 네. 구매 대행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분들은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에. 아, 네. 그래서 초보분들이 내가 네이버가 좋은지 네. 아니면 구매 대행이 좋은지 사입이 맞는지는 모르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접근하실 때는 유튜브를 보시면서 다양한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보신 다음에 그럼에도 나는 이 판매 방식이 궁금해, 이 마켓에서 해보고 싶어 라고 접근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자가 좋아했던 분야나 관심 있는 영역부터 하는 게 제일 빠른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전거를 좋아하면 자전거 용품에 대해서 구매 대행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먹는 걸 좋아한다라고 네. 하면 국내에서 식품들 내 스토어에서 맛있게 먹는 라방도 올리고 하면서 판매도 해볼 수 있고 네.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찾는 과정이 되게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강의는 누구나 돈 들으면 그걸 하우투를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결과는 나오긴 하는데 네. 이 누구나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 내가 재미가 없어서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재미가 없으니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재밌어하고 관심 있는 영역,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육아용품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진입 장벽은 그
그때부터 치우면 되는 거죠. 만약에 방금 육아용품 말씀드렸는데 육아용품은 KC 인증 때문에 되게 힘든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C 인증이 필요 없는 육아용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직접 아기한테 닿거나 A가 쓰는 제품이 아닌 육아에 보조가 되는 수준의 제품들이면 KC 인증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아본다든지 한테 모든 관심은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알아보면 네. 그 길이 좀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빨리 찾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 같네 보니까. 대표님 초반에도 이제 다른 셀러랑 나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이니까 당연히 비교가 되는데 계속 들려오잖아요. 네. 아니면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은 워낙 셀러들이 정보 많은데 너무 많고. 정보를 주시는 셀러분들이 있고 자랑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질 만큼 나왔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카톡에 맨날 흔들리고 초라해지고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네. 이게 내가 너무 온라인 셀링이라는 것을 A부터 Z까지 다 알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부터 접근을 하면 이거에 관련된 모든 셀링 방법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좋아하는 게 없고 잘 모르겠는데 라고 네. 하면 최근에 그나마 관심이 있던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네. 제 지인은 봉사 현장에서 노가다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하다 못해 너는 그러면 여름에 쿨링 조끼 같은 거 너가 제일 상세 페이지 잘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 도구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바람이 나오는 조끼가 있으면 좋겠다는 걸 니즈를 알잖아요. 네. 그거를 자기가 제일 잘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싶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도 2024년에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네. 목표와 좀 다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네. 아직 다짐 없었는데 대표님이 질문지 주셔가지고 생각해봤는데 네. 어쨌든 올해 처음 시작한 게 네. 운 좋게 만나게 된 굿즈랑 네. 자동차 랩핑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지금 제가 국내에서만 B2C, B2B까지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든 해외에도 판매해볼 수 있게끔 해외까지 왜냐면 수출까지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수출도 해보고 싶고 네. 내가 좋아하는 최애는 어디든 다 있더라고요. 남녀노소 전 세계인 누구나 제가 네. 좋아하는 그런 최애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판로를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보고 싶고 네. 자동차 랩핑 관련해서 기술자로서의 그런 그 단계를 채워가는 것도 맞지만 이거를 제가 온라인에서 판매해볼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도 같이 고민해보면서 한 단계 더 확장되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추가적으로 생각한 게 있거든요.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국내에서 만드는 이제 공장이잖아요. 국내 공장. 근데 만들 수가 있어요. 굿즈 상품을. 그러면은 만든 것 자체로 수출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수출하는 것도 약간 비용 발생이 많잖아요. 이거 말고 차라리 해외 공장 찾아가지고 그쪽에 제작을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공정이 엄청 어렵고 까다로운 건 아니라서 네네. 가능하긴 한데 네.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가 어쨌든 직접 할 수 있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디어도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냥 일반 수출을 하면은 은근히 마이너스 되는 편님들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해외 공장에 찾아서 거기서 제작한 다음에 거기 내에서 판매를 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서 따로 다른 나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역지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품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요? 네. 갑자기 더 일이 생겼네요. 야, 이거 너무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제 먼저 하시고 네, 또 다음에도 출연하실 때 또 얘기해 주실 테지. 네. 저랑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밌게 촬영해서 네. 진짜 편하게 재밌게 했고 사실 고민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일이 요즘 진행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인터뷰 통해서 네. 스스로 많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되돌아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좀 내가 어떤 일을 했고 5년 동안 이 과정들을 돌아보고 네.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저도 출연을 조금 망설였던 게 다른 분들처럼 어떻게 올려서 어떻게 팔면 돈이 나옵니다라는 공식을 알려주면 제일 좋겠는데 네네. 그런 거 알려주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런 거를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또 영역이 그런 영역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모두가 듣는 강의를 너무 매달리지
만드실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이 정말 재미있어하고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것부터 해보면 너무 좋겠다.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벌써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대표님과 함께 제조 제작하여 판매까지 이루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쭉 번창할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도 이 과정들을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네. 시청자분한테 보여준다 했잖아요. 네. 그 채널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투잡하는 금정이라고 제가 굿즈 제작과 자동차 랩핑을 함께 하다 보니까 투잡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저는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해외 브랜드 독점 수입도 하고 싶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관련해서 어페럴 사업도 해보고 싶은데 30대 적진 않은 나이이고 많지도 않지만 네네. 30대 중반의 여성이 사무직을 그만두고 온라인 셀링을 하다가 기술 현장직에서 어떻게 온라인 셀링을 전개해가는지 지켜봐 주시면 제가 이렇게 내붙었으니까 어떻게 뭐라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도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보면서 용기나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는 분들 네. 함께 드리면 저도 되게 보람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투잡하는 금정이 네. 채널이죠.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널 방문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